네, 안녕하세요. 푸던사입니다. 리그가 중단된 지 딱 100일 만에 토트넘과 맨유의 경기가 열렸습니다. 누가 봐도 리그 중단은 토트넘이 득을 많이 봤죠. 부상 선수 대부분이 라인업에 복귀한 모습이었습니다. 토트넘의 마지막 경기는 라이프치히와의 챔스 경기 102일 만에 공식 경기였고요. 무리뉴 감독이 경기 전에 예고한 대로 손흥민 선수는 선발 출전하였습니다. 사실 이제는 손흥민 선수가 선발 출전을 안 하면 거의 이변이죠. 무리뉴 감독의 토트넘은 익숙한 4-2-3-1을 준비했고 솔샤르의 맨유도 4-2-3-1을 들고 나왔습니다. 근데 토트넘 라인업이 살짝 예상과 달랐죠. 수비 쪽에서 알더베이럴트 선수가 선발 명단에서 제외되었고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서 뛰던 다이어 선수가 센터백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사실 많은 언론들이 알더베이럴트의 선발을 예상했고 다이어 선수는 서브로 밀릴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 부분은 무리뉴 감독이 준비한 노림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경기에서 다이어 선수가 PK를 내주기는 했지만 그 전까지는 꽤 잘했죠. 무리뉴 감독이 더블 볼란치에 시소코 윙크스를 딱 두고 중앙에 공간을 좁히면서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활약할 만한 중앙 지역의 공간을 최대한 억제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중거리 슛을 많이 시도했고요. 진짜 PK만 아니었어도 무리뉴 감독은 또한 부상으로 나오지 못하는 모우라 대신 베르바인을 선발로 출전시켰고 SNS 논란 때문에 징계를 받은 델레알리 선수 대신에 로셀소 선수가 아니라 라멜라 선수를 선발로 뜯겼습니다. 아무래도 수비를 중요시하고 상대도 맨유인 점을 감안하면 활동량이 많은 라멜라 선수를 선발로 기용한 것 같습니다. 손흥민, 베르바인 딱 양쪽에 놓고 케인이 버텨주고 그 밑에서 라멜라가 폭넓게 활동량을 가져가면서 역습하는 그림. 얼추 그려지죠? 응, 아니야, 라멜라 과대평가야. 오늘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는 못했지만 간결한 플레이 속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이제는 확실히 경험치가 쌓인 선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기복이 있다는 평가를 받을 때는 약간 뭔가 시야도 좁고 급하고 투박하고 그런 모습들이 보였는데 오늘 경기를 보면 터치도 간결하고 패스도 간결하고 쉽게 공을 차는 약간 축구도사 느낌이 물씬 느껴졌죠? 저는 이게 확실히 손흥민 선수가 진화했고 학습 효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손흥민 선수가 맞닥뜨리는 수비수 완비사카, 리그 내에서도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측면 수비수죠. 특히 태클은 정말 기가 막히고요. 크리스탈 팰리스 시절부터 스털링, 사네, 리그 내 수준급 측면 자원들을 다 패고 다녔죠. 사실 손흥민 선수도 지난 맨유전에서 완비사카를 상대했을 때 꽤나 고전했습니다. 1대1 상황에서 드리블 시도도 많이 막혔고요. 그래서 그런지 손흥민 선수의 학습 효과가 빛났습니다. 스마트해요. 수비수가 보통 태클 타이밍을 잡을 때는 두 가지죠. 상대 선수가 드리블을 딱 칠 때 아니면 상대 선수가 트래핑을 할 때. 손흥민 선수는 철저하게 간결한 플레이를 하였습니다. 논스톱으로 공을 연결하거나 무리하지 않고 패스. 데이터를 살펴보면 공격진들 중에 패스 숫자도 가장 많습니다. 케인 패스 25개, 라멜라 23개, 베르바인 19개, 손흥민은 무려 30개. 그러다 보니까 완비사카 선수는 수비하러 쉽게 덤빌 수가 없었어요. 덤비면 주고 도망가니까. 자, 전반 12분에 손흥민 선수의 첫 슈팅이 나왔습니다. 윙크스 선수가 크게 반대로 전환을 시도하고 손흥민 선수의 깔끔한 트래핑을 하는 거 보고 오늘 손흥민 선수 컨디션이 좋구나. 네, 요걸 느꼈어요. 트래핑 이후 벤 데이비스 선수가 좋은 타이밍에 뒤로 돌아서 뛰어주죠. 가운데로 치다가 손흥민 선수 한번 멈칫합니다. 완비사카는 돌아뛰는 데이비스를 의식할 수밖에 없었고요. 완비사카가 역동작에 걸리자 손흥민 선수가 한 번 더 치고 들어가서 중거리 슛. 아쉽게도 임팩트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땅볼로 굴러갑니다. 그래도 이론상으로는 유슈팅으로 기록되겠네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두 번째 슈팅이자 가장 아쉬웠던 장면, 토트넘의 역습 상황입니다. 여기서 맥과이어는 손을 왜 들죠? 베르바인이 손흥민 선수를 보고 정확하게 크로스를 올립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프리헤더, 데아 선수의 슈퍼 세이브에 막히고 맙니다. 조금만 더 오른쪽으로 갔으면 무조건 들어갔을 텐데 정말 아쉬운 장면이었습니다. 데아 선수가 잘 막았다고밖에 할 말이 없네요. 이번에는 손흥민 선수가 어시스트를 기록할 수도 있었던 장면. 데드볼 상황에서 토트넘 공격이 여차저차해서 빠르게 이어집니다. 손흥민 선수의 첫 번째 슈팅 장면과 비슷한 상황. 단 이번에는 돌아뛰는 벤 데이비스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개인 능력으로 마무리하기에는 맨유 수비수들 포지셔닝이 괜찮죠? 손흥민이 무서운 게 이겁니다. 중거리 슛이 가능한 손흥민 선수가 안쪽으로 볼을 끌고 들어가자
맨유 선수들의 시선이 다 쏠립니다. 그 사이 베르바인 선수는 프레드가 손흥민한테 시선을 빼앗긴 틈을 타서 공간을 찾아 들어갑니다. 손흥민 선수도 줄 곳이 생기니까 지체 없이 넘겨주고요. 하지만 아쉽게도 루쿠쇼 선수가 클리어. 손흥민 선수가 갖는 존재감을 볼 수 있었던 장면입니다. 이 밖에 손흥민 선수는 수비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풀타임 활약을 하였습니다. 이 완비사카를 뚫어야 되는데 완비사카를 수비하려고 쫓아다니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이제는 수비하는 모습이 익숙합니다. 자, 이번에는 골 장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전반 26분 토트넘의 선제골 장면. 저는 이 맨유의 실점 장면에서 맥과이어가 가진 지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1차적으로 루쿠쇼 선수의 볼처리가 좋지는 못했지만 핵심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베르바인이 첫 터치를 하는 순간을 살펴보면 어느 방향이든 다칠 수 있는 열려있는 상황이었죠. 몸이 공을 쳐놓는 방향도 살짝 안쪽이었고요. 그 상황에서 맥과이어 선수가 수비를 하기 위해 스텝을 밟는데 저 스텝은 보통 상대 공격수를 측면으로 밀어낼 때 밟는 스텝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맥과이어의 포지셔닝입니다. 베르바인을 측면으로 밀어내기에는 중앙 공간이 너무 넓었어요. 수비 상황에서 상대를 측면으로 유도해서 수비를 한다? 그 전제 조건은 중앙의 공간을 틀어막았을 때, 중앙에 공간이 없어야 상대가 진입을 못하고 측면으로 자연스럽게 몰리는 거죠. 하지만 그 전제 조건이 성립이 되지 않았고 맥과이어가 상대를 측면으로 몰려고 몸을 돌리고 스텝을 밟는 순간 베르바인 선수는 땡큐 하고 그냥 지나가죠. 중앙이 뻥 뚫려 있으니까요. 그러자 맥과이어 선수는 완전 스텝이 꼬여버렸죠. 자연스럽게 역동작까지 걸렸고요. 맥과이어 선수는 이미 손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고 뒤늦게 린델로프 선수가 전력 질주를 합니다. 베르바인 선수는 슛각을 열기 위해서 한 번 더 반대쪽으로 칩니다. 하지만 린델로프 선수 커버가 나쁘지 않았어요. 슛각이 완전히 열리지는 않았고 이 정도 각이면 분명 데헤아 선수가 막을 여지가 있었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베르바인 선수의 슈팅이 데헤아 선수의 손을 타고 그대로 득점으로 이어집니다. 이 장면도 보면 데헤아 선수가 펀칭을 할지 캐칭을 할지 순간적으로 좀 판단이 늦어진 것 같아요. 데헤아 선수의 손동작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데헤아 선수의 오른손은 펀칭을 시도하는 주먹을 쥔 상태, 하지만 왼손은 캐칭을 시도하는 손바닥을 펼친 상태. 골키퍼가 저 정도 높이에서 공을 방어할 때 캐칭을 할 거라면 양손을 모두 폈을 것이고 펀칭을 할 거라면 양손을 모두 주먹쥐거나 아예 둘 다 피거나. 하지만 데헤아는 이도저도 아니었죠. 펀칭도 공을 정확히 컨택하지 못하면서 베르바인 슈팅에 밀렸고요. 분명 데헤아 선수도 아쉬운 부분은 존재합니다. 절대 막을 수 없는 공이다 이런 것도 아니고요. 개인적으로 골키퍼가 가장 수비를 잘하는 방법은 슈팅이 오지 못하도록 막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르바인이 슈팅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열어준 맥과이어가 실점에 있어서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토트넘의 실점 장면, 이건 사실 이야기할 게 없죠. 그냥 포그바가 개인 능력으로 만들어낸 PK, 포그바가 포그바했다. 포그바의 개인 능력이 바이어의 개인 능력을 압도했다. 맨유의 다음 경기는 6월 25일 셰필드 유나이티드와의 경기고 토트넘의 다음 경기는 6월 24일 웨스트햄과의 경기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다음 경기에서는 수비보다 공격을 더 많이 해서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